안녕하세요. 주호버테테크TV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신에 맞는 금융상품, 그리고 목표 수익률, 허용 손실 금액, 실패 사례, 그리고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히스토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약 5%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이때는 뭐 따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저축은행의 적금은 막 7%까지 이제 줬거든요. 6%, 7% 적금, 정기예금은 아니고 적금인데 적금을 통해서 정기예금처럼 굴릴 수 있는 방안, 제가 예전에 한번 초창기에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금을 예금처럼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적금 같은 유리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SBI, 뭐 토마토, W, 뭐 한국저축은행, 뭐 이런 그 저축은행들을 다 다니면서 그때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2%까지 떨어졌고 미국은 뭐 0.25까지 떨어진 요 상태에서부터는 이러한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는 더 이상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ELS, DLS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NH투자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증권 등 주요한 네 군데의 그 증권회사를 뚫어서 매주 금리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을 골라서 청약을 했고, 요거를 한 10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매년 한 6에서 8% 정도 수익률을 가져갔고, 대부분 요 상품으로 굴렸고, 일부 펀드는 뭐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한국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006년까지 왔다가 2018년에 잠깐 올랐다가 2020년에 거의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ELS, DLS를 좀 관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각 국가 지수별 펀드라든지 ETF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 금리에 따라서 자신의 수익률, 목표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 적절한 투자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연 6에서 8% 정도 됐고요. 그래서 2008년 이전은 뭐 저축은행을 통해서 약 7% 정도가 가능했던 것 같고, 2009년부터는 ELS, DLS로 6에서 9%까지 쭉 그나마 한 7, 8, 9 요 수준에서 가능을 했고, 2016년부터는 ELS, DLS 이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다 떼고 나면 6% 이상 수익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2020년 이후로는 ELS로도 더 이상 6% 정도 수익이 불가했습니다. 물론 리스키한 상품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50%, 40% 또는 45%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 6%가 좀 불가한 시대가 이제 와버리게 되었죠. 각 금융상품별로 허용 손실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의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손실 금액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없을 거고, ELS도 실제로 향후에 킥인이 나더라도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3년이 다 되어서 뭐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그대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만기가 되겠지만, 지금 WTI가 작년 초에 전체 DLS가
나긴 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WTI로는 한 개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고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또는 이 수준에서만 관리가 돼도 대부분 정상으로 약정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만기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4, 5, 6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제가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연금 펀드는 어차피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10년 이상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금 펀드나 또는 뭐 ETF도 장기로 가져가서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물론 이 추가적인 투자도 차트를 충분히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비용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상의 하단점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차트까지 내려왔을 때 적정 안전마진이 가능한 비용까지 금액까지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해야 나중에 수익을 보고 환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까지 올라가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하게 뭐 해당 가지고 있는 금액의 2배라든지 충분히 투자를 해야 나중에 수익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일반 계좌로는 펀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는 하지 않고 연금 펀드의 ETF도 장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거나 또 팔지 않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패 사례는 지난 코로나 사태에 왔을 때 유로뱅크 50 지수가 마이너스 한 70, 80%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ES를 투자했을 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유로뱅크 들어간 게. 실제로는 유로 50을 들어갔었는데 아마 잘못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66%로 손실 확정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DLS가 마이너스 20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펀드에서 마이너스 몇 번 있었으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고 현재는 제가 일반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좌는 더 이상 펀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금부터 뭐 적금, 뭐 ELS, DLS, ETF, 국가비지수 또는 개별 주식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목표 수익에 따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 수익률은 금리에 따라 자신의 금융상품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찾은 금융상품은 실제로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인 6에서 8%는 배당주 중에서 리츠입니다. 리츠.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 또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다양한 유튜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당연히 부동산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물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 상에 리츠, 미국 리츠 그리고 실물들도 이제 추가로 진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음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부분까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과 또는 여러분이 그거를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면 예적금, 그 다음 뭐 ELS, DLS, 그 다음 주식 또는 뭐 여러 배당주들, 뭐 리츠 배당주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번에는 저의 이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들어가 있는 요
개인연금 펀드,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